그러면 이제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학대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5가지 말씀 드린 것처럼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병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왜 그러한 병적이 나타나느냐 하는 자기 파괴 심리가 오는 조건이 뭐느냐?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러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그런 조건이 오느냐? 아까 모두의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는 서양 아담과부터 쭉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는 동안에 대가족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가족은 어떻게 된다? 핵가족은 유지하고는 있죠? 유지하고 있으면 흔들리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더 심하면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더 심하면 뭐입니까? 네? 본능주의. 본능주의가 더 심하면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 현대 과학 문명에서 우리가 잘 살았고 공부도 하고 과외도 하고 좋은 또 대학도 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사회는 이런 말하자면 조건의 하나가 욕심에 차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조건이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조건이 남을 믿지 못하는데 없어 봅니다. 남을 믿지 못한다. 이건 한 번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인간은 현대 서양 문명 속에서 내가 잘 돼야 되나요? 잘 못 돼야 되나? 그 내 욕심과 이것이 점점 커져요. 점점 욕심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남을 대할 때 남을 어떻게 대합니까? 남을 대할 때 이 사람 잘해줘야 될 사람이다. 혹은 성공시켜주자. 이렇게 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을 경쟁자라고 봐요. 언젠가 저놈이 나를 앞지르면 나는 어떻게 되나? 경쟁. 또 남을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봅니까? 착취할 자. 착취에 뻗을 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봐요. 저놈을 어떻게 써먹나? 저놈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나? 착취. 그 다음에는 써먹고 버릴 자. 저놈을 내가 이렇게 잘 써먹고는 나중에 보면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래 보는데, 현대인들 그래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내가 너를 써먹고 버려야 되겠다. 너를 착취해 먹으려 한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닙니까? 못하죠? 반대로 좋은 소리는 다 하지 않아.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하니까 내가 남을 어떻게 하게 되나?
또 속이는 결과가 돼요. 내가 남을 속이는. 마음 속에는 착취해 먹으려고 하고 이용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이고 선생이 잘 되시기를 바라죠. 선생이 잘 되시는 게 내 기쁨입니다.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늘 남을 속이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런 경향이 많아져. 현대사회 남을 속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네? 내가 거짓말하는 나를 내가 믿을 수 있나요? 네?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듯이 그 다음에는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도 그럴 거다. 상대도 저자가 나한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했지만은 나를 언젠가 이용해 먹으려고 이럴 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가 그래 하니까. 그렇죠. 옛날 그래도 하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선생이 가르치는 거는 잘 못했는데 학생들이 간lin구 하는 거 있죠. 네? 요새도 간lin구로 하는 거야. 간lin구 있죠. 그건 귀신처럼 잡아내는 선생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철도만 알아. 저렇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학생 때 간lin구의 왕이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귀신처럼 알아.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인은 자기가 남을 속이니까 남도 속일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오나? 네? 불신이고 남을 믿을 수가 없어. 불신이 오면 좋나요, 나쁘나요? 나빠요. 늘 마음이 놓이지 않고 괴로워요. 잠도 안 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가정, 아버지 없는 사회. 집집마다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가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 해서 바빠졌나요? 느려졌나요? 바빠졌잖아.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는 게 폴 페더런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폴 페더런. 다음 달 폴 페더런. 폴 페더런이 프로이트의 다음 세대에 속하는 사람인데 서양 사회는 19세기 말엽에 전부 아버지가 없고 가정마다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됐다 하는 소리를 폴 페더런이 했어요. The Fatherless Society라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아버지가 없었나요? 근데와 1961년, 특히 70년 일때 집집마다 아버지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아버지가 집에 방 안에 누워있는 아버지 외에는 다 나가가지고 일하러 가고 돈 벌러 다니고 고속도로 닦으러 다니고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모자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양심 교육을 못 살아가는 삶의 교육을 못 받아. 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없음으로 해서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돈은 월급은 어디로 보내라 했나요? 어머니한테 보내라 했죠. 박 대통령이 너무 잘하신 거고 그것까지는 좋았으나 아이들이 누구 편이 됐다.
전부 모자유착이 모자유착이 되는데 어머니가 이런 정신분석을 공부했으면 좋은데 그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가다 화난 일이 있죠? 있나요, 없나요? 있을 적에 고애한테 뭐라고 욕을 합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요 모양이라고 늘 욕을 해. 그러니까 자라면서 아버지 욕만 듣고 자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될지를 몰라. 그렇게 되겠죠? 누구 닮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에디푸스 콤플렉스 있죠. 다시 말하자면 유치한 아이들도 성을 느끼는데 여자아이는 아버지, 남자아이는 어머니로 성을 느끼는데 그건 누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몇 살 때 극복하죠? 네? 5, 6. 네? 5, 6. 5, 6살 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면은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어린 아이들이 남자아이 같으면 어머니를 유착하고 어머니를 유착하는 그런 이게 되면 그걸 극복해서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돼. 자라면서도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런 등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은 한때 얘기한 건 있지만 여권 운동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요. 여권 운동. 여권 운동. 여권 운동이라는 말은 여자의 권리가 너무 침해되니까 여자들이 들고 일나자 하는 운동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언제 일어났나요? 여권 운동. 언제 일어났나요? 1960년 초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발전한 나라가 어딥니까? 네? 영국이죠. 영국도 2차 대전이 언제 끝났나요? 40년 끝날 때까지 여자가 투표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투표권이 없었어.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끼느라 투표하러 나올 시간이 어디 있나? 투표권이 없었어요. 없다가 60년에 여권운동에 왜 우리는 투표 못하나? 해서 나온 게 여권운동. 근데 여권운동은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구만 우리나라에는 특히 잘못 발전을 한 것이 우리나라는 언제입니까? 1980년대 민주화할 때 여권운동이 막 커졌어.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태영 여사라고 있죠? 예? 아나요 누가? 누구죠? 정대철 씨. 정대철 씨 어머니 이태영 여사가 가정 법률 상담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을 때 내가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여권운동이 이렇게 불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병이 올 기다 하는 걸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권운동이 우리나라에는 서양보다도 더 격렬한 싸움으로 발전되거든요. 우리나라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데 꺼지지 않고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상대를 갖다가 경멸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연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 이혼율이라고 그랬죠. 이렇다니까 또 이혼을 하루 이틀에 합니까? 오래 걸려서 합니까? 네? 오래 걸려 하는 동안에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병들어. 그 남친들 병들고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시험 관계로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들었지만 제일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게 뭡니까? 네? 분단 심리. 네. 제일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게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지난 50년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려고 심리전을 하고 있더니 6.25도 일으켰고 안 되니까 계속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심리전을 쓰나요? 예? 예? 무슨 어떤 심리전을 쓰고 있죠? 예? 마르쿠스가 1848년에 쓴 심리전.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부자를 때리 부수라 하는 심리전을 계속 쓰고 있어.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해도 돈도 벌고 해도 더 버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 돌아보면 또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미워하고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구조로 되어 있어.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부할 거는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마적을 했다고 그랬죠. 마적할 때 한 것이 인질작전이라고 그랬죠. 그 남한에서 올라오는 목사, 또 서울대학 데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 오면은 융성한 대접을 한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내리보낼 때 인질작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남한 사회를 부수도 북한의 지시를 받도록 만들어놨어. 그에 대한 자세한 걸 얘기하려면 10시간 걸리는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여기는 굶어 죽고 북한은 굶어 죽고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은 미쳐 죽고 북한은 굶어 죽게 만들고 남한은 미쳐 죽도록 서서히 유도가 돼. 일찍이 나는 이걸 봤는데 역대 정부 또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우리 민족끼리 잘 돼야 된다. 북한을 그래도 도와야지. 이런 소리나 실실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합쳐가지고 오늘날을 사는 한국인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 아까 후에 5가지 말씀드린 불안이나 이런 걸 하는 근원적 원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보려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